제일 많이 하는 게 토스뱅크에서 이제 혜택에 들어가면 네. 만보기가 있어요. 아.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서 카운팅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누르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오. 포인트를 모아서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현금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또 어떤 건 어째서 돈을 모은다고 모아도 제 통장은 이렇게 작고 귀엽기만 할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최소한의 일억 습관의 저자이신 요니나 작가님 모시고 이 재테크의 꿀팁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연이고요. 닉네임으로 요니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거입니다. 일단 저자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요니나.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되게 간단합니다. 네. 이제 제 이름이 나연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귀엽게 나요니라고 하면 나자를 뒤로 빼면 요니나가 됩니다. 그렇게 이게 네. 딱 각인이 딱 되더라고요. 요니나. 그렇군요. 네.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언제 몇 살 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족 자체가 돈을 모으는 거를 좀 좋아하던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20살 때. 네, 20살 때는 용돈을 받고 생활을 했는데 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놀이동산을 못 간 거예요. 네. 네, 그때 3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3만 원 귀중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가족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지금 3만 원이 없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곳에 못 가는데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왔는데 시간이랑 체력은 다 되는데 또 돈 때문에 못 하겠어요 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네. 미리부터 돈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생각 마음을 먹으시고 어떤 것부터 바꿔 나가셨을까요? 처음에는요 목표를 세웠어요. 오. 내가 이거 돈이 없는 이유가 목표가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1,000만 원을 모아봐야겠다. 오. 라는 엄청난 목표를 세웁니다. 네. 이제 그때 제 용돈이 3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물가 기준으로 한 70만 원 정도인데 안 써도 1,000만 원은 좀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목표는 크게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한번 질러봐 해가지고 저는 좀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힘들었죠. 성공을 하셨나요, 그렇게? 23살 때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대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뭐 알바 뭐 같이 해가면서 1,000만 원을 모으신 건가요? 제가 또 사정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오. 용돈으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하루에 10,000원씩 하면 이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5만 원이 남죠. 네. 5만 원을 따로 먼저 저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선저축, 뭐 후지축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제가 이제 돈이 없는 게 돈을 다 써서 없는 거니까 네. 이미 처음에 받았을 때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나는 용돈이 30만 원이야 라고 암시를 걸고 5만 원을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가입했던 게 정기적금이었고요. 연 5% 적금이었어요. 네. 네, 그걸로 시작을 해서 만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예금이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이제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저는 저축을 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요 다 적금만 해요. 만기 되면 또 그거를 잘라가지고 한 달에 뭐 20만 원 저축해야지. 다음 해에는 또 잘라가지고 30만 원 저축해야지. 저축만 하는데 이제 적금만 하면 돈이 잘 안 모이거든요. 거기서 예금이라는 상품에 좀 가입을 해서 같이 굴려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적금을 부어가면서 만기가 되면 그 돈은 다시 예금으로 돌려서 그쵸. 또 키우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네. 되는 거군요. 보통은 이제 날 위한 선물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잖아요. 이자 받으면. 드디어 만기됐다. 맞아요. 근데 보면 이자가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참고 예금으로 돌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적금 가입할 때에는 지난번에는 5만 원 했으니까 이번 달엔 10만 원 해야지. 조금씩 금액을 올리면서 적금이랑 예금을 같이 움직여주시면 돈 모으는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1,000만 원 모으신 걸로는 나를 위한 선물 아예 안 하시고 바로 예금으로 다 돌리신 거예요? 처음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 다음 목표가 없었잖아요. 그쵸. 1,000만 원만 모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모았더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통장에 1,000만 원 찍혔는데 이거 갖고 나 뭐 해?
오. 되는 거죠. 다음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흥청망청 썼어요. 네. 어차피 모아봤자 세상도 변하지 않고 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서 돈을 쓰다가 또 이제 이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또 돈을 쓰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뭐 25살까지는 얼마큼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나이대별로 좀 돈을 모아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기 목표 느낌으로 몇 살까지 맞아요. 얼마 이렇게 도장 깨기 느낌으로 해나가시는 그쵸. 거군요. 네. 제가 그 작가님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네. 앱테크를 맞아요. 정말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 48개라고 맞습니다. 맞나요? 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앱테크? 처음에는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도 했거든요. 그때는 OK 캐시백 혹시 아시나요? 그 OK 캐시백이라고 포인트를 쌓으면 현금이나 뭐 신세계 포인트나 이거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그 스마트폰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마트에 가면 맥심 쿠폰 박스 뒤에 박스를 잘라서 우편을 보내면 그거를 적립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진짜예요. 그걸 모아서 네, 비닐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 붙여가지고 엽서를 우와. 보내면 500점 네. 적립 이렇게 해줘요. 카드 번호 넣으면 나중에 뭐 이마트나 이런 네. 데 가서 쓸 수가 있는 게 저의 첫 번째 앱테크였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장 보고 오시면 저는 그것만 해서 와, 잘라가지고. 남다르시다. 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네. 이제 앱테크라는 거를 지금도 OK 캐시백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를 출석 체크만 하면 포인트가 쌓여요. 네. 그거를 나중에 뭐 관련된 업종에 쓸 수도 있고 뭐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늘려다 보니까 48개가 됐습니다. 그 48개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저 원래 목적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네. 못할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그런 거 뭐 추천에 뜨잖아요. 이런 거 해주면 뭐 포인트 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뭐 얼마나 되겠어. 그냥 귀찮다. 안 해야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또 모이다 보면 쌓이죠. 네. 꽤 든든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경유몰이라는 게 있어요. 오. 예를 들면 A를 살 거면 A의 홈페이지에 사면 그냥 포인트, 그 A 그쵸. 회사 포인트만 쌓이는데 얘를 경유를 해서 예를 들면 페이코, OK 캐시백, 네. 토스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쿠폰 받기 이런 걸 누르거나 아니면 네. 그 브랜드를 누르면 많게는 20%를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그거를 또 나중에 페이코 가맹점에서 네. 포인트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제가 블로그에서 또 찾아본 게 퀴즈 정답을 다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렵나요, 퀴즈가? 어렵진 않은데 네. 이게 찾아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아. 아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찾아보는 게 귀찮아서 한 번에 다 올려요. 그러더니 제가 막 마라톤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그 올리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댓글에도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막 안 올라왔던데요. 그래서 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 대회 나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런 대회 나갈 때는 미리 공지를 해요. 제가 내일은 대회를 네. 나가서 좀 늦게 올리겠다. 그럼 그 앱테크 다 하고 나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하루에? 그걸 한 번에 뭐라 하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때 좀 지옥철이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조금 콕콕콕 눌러서 오. 하는 편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라든지. 네. 그러면 몇 가지만 앱테크 이거 간단한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토스뱅크에서 이제 혜택에 들어가면 네. 만보기가 있어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서 카운팅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누르면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오. 포인트를 모아서 기프티콘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현금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또 어떤 거는 광고 몇 번 보면 포인트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만보기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또 이 앱테크 말고도 책 속에 이 지역화폐 활용법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네. 저는 그 정부가 이제 지원금 나눠줄 때나 그 지역화폐 그 카드로 써보고 그 이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카드가. 근데 그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현금으로 우선 돈을 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정부가 주는 민생지원금 네네. 이런 것들도 지역화폐이긴 한데 그 외에 별도로 따로 내가 충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화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구다라고 하면 내가 강남구에서 오늘 밥을 먹을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10,000원만 충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럼 거기 가맹점에 서울페이가 된다라고 네네. 하면 그거를 10,000원치를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2,000원치를 먹었다라고 하면 10,000원은 서울페이, 2,000원은 내가 뭐 현금이라든 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보통 그런 지역 카페는 5%에서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말정산 때도 네.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또 주변에 좀 많이 있으면, 가맹점이 많으면 좀 좋고요. 또 그거 외에 별도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네. 이제 전국에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시장이나 네. 전통시장 그런 데서 많이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도 강의를 가다 보니까 네. 그 근처에 시장이 있으면 항상 온누리가 되는지 부터 찾아보고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온누리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국밥을 먹더라도 네.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또 모이면 쏠쏠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뭐 하루 1일 체험단과 앱테크로 살아가는 하루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 이게 어찌됐든 손이 가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그런 게 모이면 얼마나 그게 커질까요? 네, 커질까요? 처음에는 막 100원, 2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고장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뭐 돈을 모아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 그걸 쓰면 안 돼요. 아꼈다고 오해 200원 꽁돈 하면서 추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따로 저는 처음에 돈을 모았을 때는 공돈 통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자유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소비 통장이랑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책을 판다든지 중고에서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 돈은 어차피 내가 없었던 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로 공돈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1년에 80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그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80만 원이 사라졌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종잣돈 모으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100원, 2,000원, 어느 세월에 하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큰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또 만기 됐다고 날 위한 선물 하지 마시고 이제 또 예금이나 투자나 이쪽으로 다시 돈을 굴리면 내 돈은 안 나갔는데 이제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받은 돈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진짜 그러네요. 이쯤 되면 작가님의 그 통장 구성이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꾸려두셨을까요, 이 통장을? 저는 이제 사업자이다 보니까 네. 좀 직장인 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직장인 버전은 월급 통장이 하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월급이 들어오는 전후로 고정 지출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변동 지출을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서는 저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자금도 있을 거고 또 비상금 통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도 있고 그렇게 좀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월급이 들쭉날쭉이죠. 네.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급 통장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저는 고정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 분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네. 그 외의 분들은 코로나나 이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소득이 끊길 수가 있지만 고정 지출은 끊기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계속 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정 지출 통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월급 통장 안에서는 이제 소비 통장이랑 같이 좀 써도 괜찮죠.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뭐 파킹 통장도 뭐가 좋다, 혜택이 뭐가 좋다 하는데 혹시 가장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뭔가 추천해 주시는. 파킹 통장은 일단 CMA 통장도 있고요. 그건 네.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입출금 통장이고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도 비슷한 걸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월급 통장은 연 0.1밖에 금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귀찮다고 거기에 차곡차곡 돈을 네. 쌓았기 때문에 이자는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파킹 통장으로 금리가 조금만 높은 걸 올려서 갈아만 타도 네. 확실히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CMA는 미래에셋 네이버페이가 저는 잘 활용하고 있고 네. 또 파킹 통장은 K뱅크 플러스 박스라고 그것도 좀 괜찮은 상품입니다. 그럼 저축을 바로 하는 통장 따로 있고 파킹 통장 따로 따로 있고 비상금 이랑 파킹 통장은 비슷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증권사 상품 자체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손이 음. 안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킹 통장부터 해보셔라. 아. 그리고 이제 좀 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CMA 통장을 이용해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용돈기 입장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크고 나면 그냥 대강 나 뭐 샀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기입을 하고 기록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계부 꼭 써야겠죠? 네, 맞습니다. 꼭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네네. 돈이 없는 분들,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없는 분들은 왜 없는지를 좀 네. 불편하지만 스스로 적어보면서, 아, 여기에 돈을 썼구나. 를 아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계부를 안 쓰는 이유가 네. 제가 소득이 별로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하는데 가계부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중요해요. 오늘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커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가계부를 써야겠죠. 어느 정도로 세세하게 써야 될까요? 저는 보통 분류를 나눠요. 어, 대분류랑 소분류 이렇게 네. 두 가지를 나누거든요. 네. 보통 가계부는 내역이랑 금액만 적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식비로 그쵸. 종결이 되는데 분류만 조금만 나눠 보더라도 내가 좀 어느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그쵸.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가계부 쓸 때 마지막 잔고랑 통장 잔액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네, 네. 그거는 다음 단계고 일단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소비를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보면서 아 이거는 불필요한 지출이었다 이런 걸 약간 깨닫기 위한 과정일까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있고 요건 잘했다. 어. 잘한 소비네. 내가 밥을 샀더니 친구들이 좋아했다. 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보통 가계부에 반성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반성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부를 만들었을 때는 칭찬이랑 반성을 같이 포함해서 이왕 쓴 거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아쉬운 거는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좀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꼭 현금 영수증 챙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 네. 근데 보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현금 영수증도 꼭 그러면 받아서 공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쵸.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귀찮아서 못해요. 대충 나중에 할게요. 맞아. 됐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내 번호 넣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네네. 할 정도로 이제 쌓이면 거기에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다라고 네. 하면요. 영수증을 받아보세요. 네. 아니면 뭐 전자 영수증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가능한 그 소비는 밑에 소득공제라는 칸이 따로 영수증이 찍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내가 입력을 했으면 내 번호가 떠요. 네. 근데 거기는 010-1234라고 제 헤드폰이 아니라 국세청이 임의로 발급을 해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 말고 다음 날부터 국세청에 들어가면 제가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찮다라고 하면 일단 받아오신 다음에 월 말에 한 번 몰아가지고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이제 그게 내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에 들어가서 네. 그렇게 내 걸로 만들고 나서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네, 맞아요. 됩니다. 자진 발급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면 거기에 칸을 넣는 게 있어요. 승인 번호, 금액, 날짜, 영수증 위에 다 적혀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썼던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여기 이 도서에도 써져 있지만 블로그 이름이 원래는 이 30대 순자산 5억 만들기인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미 추월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이고 아, 이제 4억 좀 초반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했죠. 네. 올해 목표가 5억을 한번 순자산으로 넘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에는 저축으로만 돈을 모았어요. 1억까지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막연하게 주식 투자를 해볼까? 라고 해도 주변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당해. 도박이야, 투기야, 이런 얘기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접한 게 ETF라는 상품을 접하게 됐어요. 개별 주식은 너무 왔다 갔다 등락폭이 심해서 저같이 좀 안전지향적인 사람은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도 해야 되고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좀 물음표가 있었던 찰나 그 당시에 이제 ETF라는 게 막 태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가 되고 있던 시기에 그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좀 투자를 같이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또 제 블로그에다가 이런 거 뭐 수익 났어요, 손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이 사람 저축만 하는 줄 알았더니 투자도 시작했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기록물처럼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먼저 감사하게 또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와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에 진짜 이 왕초보 재테크를 하시는 왕초보 분들에게 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 모든 개념들이나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시고 경험담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